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내외핑배 한중일 바둑 마스터스 3라운드입니다. 한중전입니다. 두 판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현석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일본이 1, 2라운드를 끝내고 모두 마쳤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2등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예상외의 결과인데요. 지금 일본이 2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확정지었고, 네. 지금 한국과 중국의 승자가 이제 2위를 차지하는 좀 불운한 그런 진행이 되고 말았는데, 네. 뭐 한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중전은 언제나 손에 땀을 쥐게 하지만 또 오늘 이 출전한 선수들 보면 또 이 시대의 라이벌로 꼽히는 선수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대결을 보면서 좀 라이벌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은 이제 응시배, 그러니까 제1의 응시배의 그런 승부, 네.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라이벌 관계고요. 그다음에 이창호 구단과 창원 구단은 나이는 이창호 구단이 한 살 많지만 네.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또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판 모두 좀 라이벌전으로서 아주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판에 어떤 경기들이 치러지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3회 한중일 내외핑배입니다.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했습니다. 자, 대국 순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1라운드는 중국과 일본전, 2라운드 한국과 일본전. 그런데 일본이 2승을 거두면서 네. 일본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1시간 주어집니다. 초읽기는 1분 5회, 덤은 7지 반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3회에는 15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기대회에서 이제 단체전으로 변경됐지만 네. 4명이었다면 이번 대회는 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뭐 여자 기사와 또 신예 기사를 포함해서 좀 각국에서 5명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이 대진 그대로 맞붙게 되는데요. 또 조한승 구단 대 구리 구단의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국과 중국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또 두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예. 이 바둑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잘 나가는 신예는 한국의 문민종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판입니다. 조은현 구단 대 내외핑 구단의 대결. 상대 전적 조은현 구단이 많이 앞서 있네요. 네, 두 선수의 이제 첫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제1의 응시배에서 예. 조은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좀 기선제압을 했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대결을 했지만 조은현 구단이 지금 상대 전적에서 12승 6패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외핑 구단이 중국에서 1인자 자리를 꽤 오래 했는데 우승이 없다는 것이 세계대회 우승이 없어요. 뭐 네이핑 구단의 바둑 인생 정말 그 화려한 바둑 인생을 보내긴 했는데 네. 사실 큰 아쉬움이라면 세계 대회 우승 경험이 없다는 것이 정말 두고두고 네이핑 구단으로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3회에 좀 힘을 많이 쏟았을 텐데 이번에도 우승을 놓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이창호 대 창하오. 역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대국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창하 구단이 좀 불운하다는 것이 네. 이창호 구단과 동시대에서 활약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하 구단이 예. 중요한 승부에서 이창호 구단에게 연이어 많이 패했습니다. 지금 상대적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창호 구단이 30승 14패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선수는 뭐 나이도 한 살 차이로 좀 친한 친구이면서 또 라이벌 관계로서 뭐 영원한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창하오 구단은 좀 나이가 들어서면서 상대 전적을 좀 따라갔죠. 그렇습니다. 사실 2004년까지는 이창호 구단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면 네. 2007년부터는 창호 구단이 상대 전적 열세를 좀 극복하면서 그 이후는 이제 9승 9패 좀 대단한 승부를 벌였거든요. 네. 네, 두 판 다 모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전자 입장에서 좀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오늘 바둑은 이제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승부가 어떻게 나더라도 좀 재밌는 승부가 기대가 되고요. 그냥 바둑 보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경기 내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현 구단 대 내외핑 구단의 대국으로 먼저 가보시죠. 제3회 한중일 내외핑배 3라운드입니다. 이 한중 선수들 아무래도
우승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 보니까 네. 힘은 좀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한국과 중국은 항상 그 우승을 다투게 되는데 예. 이번만큼은 일본이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게 한국과 중국 그 2위 싸움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선수들은 맥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중전이라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일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3위는 용납을 못하죠. 3라운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중국전은 또 라이벌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싶지 않은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조원영 구단과 네이핀 구단 이 두 선수를 얘기할 때 일의 응시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시 그 응시배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시 이제 임창치 선생이 이제 대만룰을 알리기 위해서 응시배를 만들었는데 당시 이제 네이핀 구단이 뭐 거의 세계 최강이었죠. 네이핀 구단이 70년대와 80년대가 전성기였는데 당시 이제 한국 바둑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중일 슈퍼 대항전이라는 대결을 펼쳤는데 네. 당시 뭐 일본이 수적으로는 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이핀 구단이 항상 그 중일 슈퍼 대항전에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항상 중국의 우승을 지켜내면서 철의 수문장이라는 그때 생겼죠. 별명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임창치 선생이 당연히 네이핀 구단이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이 응시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예상대로 네이핀 구단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근데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한국 바둑이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16강에 혼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혼자 싸웠는데 예상외로 결승까지 진출했고 또 결승에서 네이핀 구단과의 대결에서도 1국을 승리하고 2, 3국을 패해서 좀 위기를 맞았지만 또 4국에서 또 한 점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반집승을 거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5국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면서 1회 대회에서 또 한국이 첫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네이핀 구단으로서 상당히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것 같고 네. 분위기도 그랬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로 네이핀 구단이 좀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하긴 했는데 그 다음 해인 이제 1990년도 이제 후즈칩의 결승에서 패해서 또 준우승에 머물렀고 또 6회 동양정권배에서도 준우승에 머무르면서 네이핀 구단의 바둑 인생에서 우승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네. 화려한 기사 생활을 보내긴 했지만 우승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두 기사의 길이 좀 달라졌고 어쨌든 그 우승으로 한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바둑계가 이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 그 이래 이제 응시배 우승 이후고요. 이제 조은영 구단과 이제 그때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이끌고 그 뒤를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뒤를 바치면서 네. 한국 바둑계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계속 황금기를 지내다가 이제 중국에게 최근 한 5년 이상 좀 우승컵을 많이 넘겨줬는데 그래도 또 최근의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 독주였다면 이제 중국이 이제 대등한 위치까지 성장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몇 년간 한국이 조금 앞서 나갔다가 다시 뭐 중국이 앞서 나가고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인해 전술이죠. 정말 수적으로 네. 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8강에 이창호 구단 혼자 남았었더라도 그때 믿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창호 구단의 가장 큰 전성기라면 뭐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농심배 같은 경우도 뭐 혼자 유일하게 남아서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5연승을 거두면서 뭐 우승을 확정 지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세계대회 개인전에서도 지금 뭐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해서 결국 우승은 또 이창호 구단이 차지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예.
그만큼 그때는 뭐 정말 독보적인 네. 그런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근데 그렇게 우승 경험이 없던 네이핑 구단, 사실 3년 전 첫 대회는 시니어 8인 초청전 개인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승에 네이핑 구단이 진출했는데 또 결승에서 일본의 고바이시 고이치 구단이 패해서 또 준우승에 머물렀어요. 참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팩은 두텁게 중앙을 막았고 흑은 도처에 실리를 벌어놨습니다. 네. 네, 다시 큰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자, 실리와 두 텀으로 나뉜 초반입니다. 첫 수부터 따라가 보시죠. 네, 어김없이 3-3 먼저 예. 들어갔고요. 요즘에 역시 소목보다는 이 화점이 많이 등장을 하죠. 수비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네. 협공을 좀 멀찍이 했습니다. 네, 뭐 이곳에 이제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 배석을 감안한 협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붙이는 방향은 괜찮을까요? 네, 뭐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전에서는 이곳 다가오는 수를 뒀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무난한 진행이라면 이곳 한 점 잡아두는 것인데, 근데 이 수도 가끔 두어지죠.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이곳에 이제 다가와 있는 교환이 있게 되면 지금 백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 흑이 있는 수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이어도 협공하면 네,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좌변 쪽을 좀 견고히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쪽을 다가온 것이고요. 그래서 조은영 구단도 이쪽을 이제 바로 대응을 못하고 이제 이곳을 한 칸 협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3-3은 싫었을까요? 예, 뭐 지금 배석에서 3-3 침입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뭐 이곳 흑이 좀 약한 돌이 있고 네. 예, 이곳과 이 좌변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좀 중앙으로 나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실전 진행에 이곳 한 칸 뛰었는데요. 이 수가 조금 느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로는 이곳을 뭐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압박을 해서 뭐 이런 식의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전 진행을 보게 되면 백이 이곳 한 칸 튀어서 흑을 압박을 했는데 지금 흑이 늘고 보니까 이 흑의 자세가 너무나 안성맞춤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밀 수밖에 없었는데 네.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좀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 하변 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쳐서 좀 흑을 압박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흑에게 역으로 밀리는 것이 너무나 아픈 자리예요. 늘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밀게 되는데 지금 이 백이 또 젖혀가는 것은 항상 흑이 끊어서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늘어야 되는데 이 밀리는 자체가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실전처럼 이제 백이 중앙 쪽으로 밀어가게 되면 이 중앙과 이 백의 모양을 키울 수가 있는데 밀림으로 인해서 이 백의 모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흑이 움직여 나오는 수단도 남아 있고요. 네. 유관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었는데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건 참 하기 싫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관이 하나 있죠. 네. 이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백이 뭐 이런 쪽에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흑이 약한 곳을 백이 중앙으로 밀어서 네. 이렇게 밀어서 지켜주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두고 싶은 수순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흑이 밀어가는 자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네이핑 구단이 또 밀어갔고요. 그리고 또 네이핑 구단도 또 이 두툼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막아서 확실히 봉쇄를 네.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흑이 이제 두 칸을 띄었는데 네. 지금 이 바둑에서 이제 조은영 구단의 이 발빠른 행마들이 많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변 쪽을 선수로 처리하고 이 우변을 또 전개를 했는데 지금 큰 자리를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의 흐름은 조은영 구단이 좀 좋아하는 바둑 스타일대로 짜여졌고 그리고 흑이 이곳 하변 처리가 잘 되면서 조금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조은영 구단 예전 기풍에 맞게 발빠른 행마가 돋보이는 초반이었습니다. 계속 실전 보시죠. 지금 네이핑 구단이 우하기 쪽을 좀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상기 쪽 걸쳐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곳 우하기 쪽은 뭐 큰 곳이긴 하지만 네. 급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좀 예상 외에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흑은 다시 귀중한 선수를 뽑아서 큰 곳 차지했고요. 좀 간접적으로 백의 세력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이 두터운 곳을 두었습니다. 네. 뭐 실리로 본다면 이곳 날일자도 큰 곳이지만 지금 조은영 구단이 실리는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좌중앙 쪽과 이 중앙 쪽 백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두터운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중앙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핑 구단이 많은 네.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중앙 쪽에 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 쪽 백 모양만 잘 지운다면 실리에서 지금 앞서 있는 바둑이고 반면에 네이핑 구단은 중앙에서 이 두터움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흑이 두 칸을 띄었는데요. 백이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받아준 것은 백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흑이 큰 네. 활용이 됐거든요. 다음에 끊는 걸 노리는 건 작나요? 원래는 차단할 거면 이거 받지 않고 차단을 해야죠. 네. 지금 받은 이후에 차단하는 것은 이 한 점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이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런 흐름만 놓고 보면 흑은 날개 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중앙 쪽에 백 모양도 어느 정도 지웠고요. 지금 확정가는 흑이 앞서 있기 때문에 흑이 전체적으로 좀 편한 그런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바둑 스타일이 참 조은영 구단이 즐겨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진행을. 예. 실리도 많으면서 흑이 그렇게 뭐 얇은 곳도 없거든요. 네, 오히려 백을 가르면서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네이핑 구단은 또 묵직한 한 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은영 구단이 지금 기분 좋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이핑 구단이 역습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네, 백이 약하긴 하지만 역시 흑도 엷은 행마 때문에 좀 여기저기 끊길 수 있는 곳이 생겼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흑보다는 네. 백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이핑 구단이 오히려
상변쪽 백도를 수습하기보다는 좀 역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세 진행으로 네.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조은용 구단 입장에서는 뭐 반가울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두어준다면. 끼움을 당해서 백 모양도 좀 무너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곳이 네. 백의 가장 아픈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핑 구단이 이곳을 끊어왔기 때문에 이곳 끼웠고 이 붙이는 수가 듣게 되어서요. 네. 백의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흙이 중앙을 막으면서 백을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백돌의 모양이 많이 사나워졌는데요. 여기까지 변화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흙이 벌리고 나서 좀 의외의 곳을 차지했어요. 네, 사실 이곳이 큰 곳이긴 하지만 지금 이 반대쪽 이 백돌이 이곳이까지 씌워져 있어서 약한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그렇게 급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급한 곳이라면 이제 이곳을 하나 걸쳐 놓고요. 네. 받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아, 그러면 이제 흙이 찌르고 이제 젖혀 이어야 되는데 네. 요 교환까지 하고 백은 이곳을 띄어서 지금 백은 이제 흙에게 실내를 내어주고 이 두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큰 모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삼선 침입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방향착오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작은 곳을 돕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되니까 또 흙이 선수를 뽑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은용 구단이 이제 실리로 본다면 이건 날일자가 큰 곳이지만 지금 실리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 백의 두텀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두터운 곳을 택했습니다. 백은 걸치는 방향이 두 곳이 있었는데 네. 사실 넓은 곳은 상변이거든요. 예, 상변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이제 둔다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이 두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백이 두 칸 전개하고 이제 흙이 뛰어 나가게 되는데 받아야 된다고 예. 보면 그러니까 흑돌이 계속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쪽에 진행이 된다면 더더욱 이 중앙 쪽에서 백이 큰 모양을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쪽 걸치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흙이 붙였는데 사실은 붙이는 수는 속수가 들 위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는 속수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백이 넣은 이후에도 아직 이게 흙이 완벽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쪽 처진 날일자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또 최근 바둑에서는 이제 가볍게 선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교환만 하고 손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한 칸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두 칸 좀 엷은 행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뭔가 백돌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뛰는 것은 백은 당연히 손을 빼겠죠. 네. 이후에 백이 손을 빼더라도 흙이 날일자 하는 것은 뭐 이런 연결 식으로 가능하고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칸 전개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흙도 엷긴 하지만 백이 손을 뺐을 때는 이제 이런 쪽에 공격 수단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선택인데 근데 여기서 네이핑 구단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받은 수로는 손을 뺐어야 돼요. 간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지금 간다면은 이제 이곳이 흙의 아.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차단을 하는 건 무리일까요? 예, 그렇게 차단하는 것은 네. 이제 뭐 이쪽을 이제 나와서요. 뭐 들어맞기가 좀 예, 어렵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다음 대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것을 이제 젖혀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쉽게 처리 가능하네요. 끊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예, 이곳 이제 단수 쳐서 네. 바로 수가 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곳에 흙의 약점이 있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결국 이제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환이 되면은 집으로도 크지만 나중에 이제 이쪽 교환하고 들여다보고 또 이게 백이 맞게 되면 또 이 흙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려면은 흙은 이제 이곳을 먼저 하나 교환을 해뒀어야죠. 네. 근데 이 교환이 좀 악수기 때문에 이제 조은용 구단이 보류를 한 것인데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 형태를 보게 되면 백이 손을 뺐을 때는 이제 흑이 이렇게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하나 젖혀놓고요. 네, 호구 치게 되면 이 백 모양이 상당히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두터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흙도 좀 엷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흙이 오더라도 백이 충분히 수습이 가능한 돌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기보다는 역시 이쪽을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뒀어야 그렇죠. 하는데 네. 의도대로 받아줬습니다. 네, 지금 네. 받아주니까 이제 흙이 편해졌죠. 여기서 흙이 늘었는데 네. 당장 필요한 곳인가요? 이것도 상당히 큰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아마 조은영 구단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나중에 뭐 이곳을 두고 나중에 이제 이쪽을 이제 붙이고요. 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돌이 온다면 있는 수가 선수기 선수되니까요. 때문에 이런 차단을 의식해서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곳이 큰 곳이긴 하지만 사실 이곳보다는 이곳이 더 큰 곳이었습니다. 변을 지키나요? 젖혀 있는 아예 곳이. 해놓고요. 예, 이곳이 좀 더 이곳보다는 그러니까 크기로만 놓고 본다면 이곳보다는 이곳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는 백이 순순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쪽을 뒀고요. 계속 미는 것도 왁수가 돼서 이제 옆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근데 이곳을 민다고 하더라도요. 네. 결국은 백이 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을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데 계속 밀게 되면 이 반대쪽 백이 넉점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이 좀 시달림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중앙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흙이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수동이 이제 선수로 떴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에서 칩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 밀어서 두고 싶지는 않은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쪽을 한 칸 띄었고.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형태에서 급소는 이곳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곳을 둬서 이제 흙이 막으면 이쪽을 나가고. 네. 지금 두 점이 잡히더라도. 사석 작전으로. 그렇죠. 깔끔하게 이제 네. 조에 붙이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두면 흙이 막는 것이 아니라, 안 잡아주나요? 그렇죠. 위쪽을 둘 것 같아요. 위쪽 두고 나올 때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치받고, 예, 붙이게 되면 여기서 백의 형수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을 잇는 것은 이곳을 늘어서, 아픕니다. 예, 지금 뭐 백의 안형도 없어지고 이곳 잡힌 것에 손실이 크죠. 그렇다고 아래쪽을 받는 것도 지금 단수 치고. 예, 있고 이곳 끼우게 되면 백이 이곳 단수 치고 끼워서 살 수는 있겠지만 백이 손실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굿자를 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화를 냈는데요. 네, 화를 냈는데 네. 그 화를 낸 것이 좀 과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나와 끊으면 끊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끊는다는 것은 흙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은 흙보다는 백이 더 약한 곳이었고 실전 진영에도 나오지만 흙이 끼우는 순간 백의 모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끊는 수는 결론적으로 무리였고 여기서는 이것을 띄어서 지금 연결을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실전 진영을 보게 되면 백이 이쪽을 이제 나와 끊었고 지금 막히고 보니까 또 이것을 안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찝어서 지켜야 되나요? 근데 찝는 것은 이제 이쪽을 또 나오게 네. 되고 또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면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지키는 것도 모양도 좀 나쁘네요. 옹색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 다음에 이것을 또 뚫고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백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뚫은 이상 기세로 백이 이쪽을 이제 늘었는데 네. 이쪽을 끼우는 순간 백의 모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요석이니까 안 살릴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이쪽을 이제 띄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일단 흙이 이곳에서 좀 이 날짜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인 공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백이 이쪽 차단하게 되면서 끼우고 이 교환 이후에 한 칸 띄고 보니까 이제는 백이 이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이런 진행에 대해서는 흙이 지금 확실히 주도권을 잡은
형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은현 구단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고 있는데요. 조은현 구단 대 네웨이핑 구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백이 끊어는 났는데 일단 백대마 살리기 급급해졌습니다. 네, 지금 백이 좀 자체에서 살기는 어렵고요. 네. 뭔가 좌상기 백돌과의 연결을 깨야 되는데 정말 좀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냥 조은현 구단은 그대로 살려주지 않네요. 바꿔치기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흑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거든요. 지금 실전처럼 바꿔치기를 하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곳을 한 점 잡고 백을 살려주고 그냥 중앙 쪽을 수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또 흑이 지금 보니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군요. 잡히면 흑이 안 되죠. 네. 만일 귀에 흑이 잡히게 된다면 네. 흑이 이 백을 잡더라도 득보다는 손실이 더 큽니다. 근데 지금은 흑이 맞게 되면 네. 일선에 내려서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귀에 흑은 살아 있습니다. 뚫리긴 했지만 백을 잡고 흑은 살려내면서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사실 보통 자신의 약한 돌이 있으면은 반격보다는 일단 자신의 돌을 먼저 돌보고 상대의 허점이 있을 때 반격을 하는 것인데 네.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네이핑 구단이 지금 자신의 약한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급하게 역습을 그러니까 반격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젖히는 타이밍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예, 그 교환을 하지 않고 젖혀두는 수를 두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친위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백이 더 이상 단단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낌없이 젖혔고요. 네이핑 구단이 계속해서 흑의 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 쪽 백돌이 잡히게 되면서 백이 실리로는 이제 많이 부족해졌고요. 네. 네이핑 구단이 좀 만회를 하려면 이제 흑의 좀 약한 곳을 계속 추궁하면서 중앙 쪽에서 어떻게든지 좀 집을 만들어야지만 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의 반발을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건드려 봤는데 이제 조은현 구단이 다 받아줍니다. 네, 이제는 싸울 생각이 없죠. 네. 괜히 상대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흑의 약점이 없어지면서 네웨이핑 구단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흑이 상변의 대마까지 잡았는데요. 어떤 변화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백의 반격은 실패로 끝이 나면서 네. 그러니까 백이 조금 네. 성급한 판단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제 붙여서 뒀는데. 여기서 선택의 네. 갈림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실전처럼 이곳을 끼워서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백이 이 과정에서 지금 손해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점을 잡고요. 단수 치고 때려내고 이것을 이제 끼워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리로는 흙이 상당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중앙 흑도를 수습하면서 중앙 백 모양을 치운다면 실리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흙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선택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것으로도 뭐 흙이 좀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둑이었고요. 그러나 역시 조은용 구단은 이런 선택보다는 잡으러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네, 또 잡으면서 흑돌도 완벽하게 연결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 잡고 백이 살아가게 되면 이 중앙 흑돌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변수가 생길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지금 실전처럼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상변 쪽 백을 잡으면서 지금 흑의 좀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 흑돌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어서 아마 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미리 사활을 봐두고 바꿔치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형태는 얼핏 보면 흙이 잡힌 것 같지만 지금 이곳 일선에 내려서는 네. 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백이 네, 집었고요. 지금 흙이 이 수는 정수죠. 만약 흙이 욕심을 부려서 이곳 있는 것은 백이 이쪽을 이제 올라오는 수가 있어서요. 이제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제 흙이 또 백이 또 나오고요. 바로 일이 커지네요. 뭐 이렇게 네. 두는 것은 이어서 손실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것은 백이 연결하는 순간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수로 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후퇴하는 것은 정수죠. 백은 또 그 다음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한 네. 점 따내는 걸 크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은용 구단이 이곳을 이제 젖혀서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항상 백이 이 침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곳이 두터워져서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단수 쳐서 하고 네. 막으니까 바로 이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큰가요? 지금 보게 되면요. 네. 이제 큰 자리가 있다면 흙은 큰 자리를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큰 자리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이 집으로 이제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해서 지켜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수는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백이 한 점 끊어 잡게 되면 또 흙이 지켜야 되고 자체로 크기 때문에 받아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앙의 가치가 많이 사라졌군요. 그렇죠. 예. 자, 여기저기 붙여가는데 다 받아줍니다. 예. 뭐 흙은 뭐 분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네. 뭐 사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반발하는 수도 있겠지만 괜히 상대에게 뭐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은용 구단의 형세가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백은 참 꾸려가기 이제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상중앙 전투에서 백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실리로 많이 앞서 있는 형태고요. 백 입장에서는 이제 부족한 실리를 많이 하려면 중앙에서 상당한 집을 만들어야지만 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흑에 이 두터운 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기대하는 중앙에서 큰 집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만큼 뭐 조은영 구단이 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 바둑은 뭐 쉽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승부처에서 성공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반면 10집 이상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순 계속 보시죠. 사실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바둑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둑 내용은
생각보다 좀 싱겁게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핑 구단이 좀 이 의욕이 많이 넘쳤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나와 끄는 그렇습니다. 수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이곳은 좀 네이핑 구단답지 않은 그런 착점이었고 특히 이 바든수,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좀 세 곳을 꼽으라면 이곳 침입한 수, 그리고 이곳 받은 수, 그리고 이 나와 끄는 수,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페인으로 꼽는다면요. 네. 예. 조은영 구단이 정확한 지금 수순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백이 2점은 제압했지만 중앙이 많이 얇아졌고요. 조은영 구단이 의정 활동을 끝내고 다시 이제 복직을 하면서 그때 네웨이핑 구단과 응시배 30주년 특별 대국을 펼쳤었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조은영 구단이 아직 좀 승부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좀 허무하게 착각을 하면서 졌는데 그 이후로 또 만난 대국마다 또 승리를 거뒀어요. 사실 이 바둑계를 좀 오래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공백기라는 것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바둑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변화할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은영 구단이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 바둑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좀 조은영 구단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네이핑 구단의 대결에서는. 그러나 역시 조은영 구단답게 그 위에 빠르게 또 적응하면서 또 바둑계에 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점 네이핑 구단으로서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은영 구단은 가장 안전한 길만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도 같은 의미인데요. 지금 사실 이곳 지키지 않아도 이 흙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곳은 이 느는 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흙의 사월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형세를 좀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백은 그래도 중앙에 집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전 두터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소박한 집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이 많은 돌을 투자한 것에 비한다면 네. 그렇게 큰 집이 아닙니다. 지금 뭐 흙이 이쪽 날일자를 하고 또 나중에 이쪽 한 칸 뛰게 되면 백집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흑은 중앙 그리고 또 좌에서부터 야금야금 삭감을 했습니다. 백이 네. 남은 집이 크지 않습니다. 네, 어느새 차이도 이만큼 벌려놨는데요. 네, 웨이핑 구단이 포기를 하지 못하고 거의 끝까지 뒀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돌을 거뒀습니다. 조은영 구단 흑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네. 자, 라이벌전 조은영 구단과 네이비핑 구단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대 창하오 구단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내외핑배 한중일 바둑 마스터스 3라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조은영 구단의 대국이 있었는데 네. 내용이 워낙 좋아서 좀 최근에 둔 바둑 중에 가장 또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 라이벌 전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내용으로 본다면 조은영 구단의 완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뭐 조은영 구단이 좀 좋은 컨디션도 있었지만 네이핑 구단이 좀 자멸한 바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큰 차이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한 판이 남아있는데 역시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경기겠죠. 네, 뭐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이 라이벌전이라면 또 이 바둑도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 또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선수는 좀 닮은 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기풍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선수가 좀 성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한 관계인데 그러나 두 선수가 좀 많은 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전적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좀 많이 앞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 전적 우위를 또 계속해서 보여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바통을 터치받은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라이벌전입니다. 오늘도 이창호 구단이 좋은 내용 보여줄 수 있을까요? 3라운드 한중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비록 우승컵은 일본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또 자존심이 걸려있는 한중전입니다. 이창호 구단 대 창하오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제 2위가 결정되는데요. 역시 한중전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네. 짧지 않은 바둑입니다. 각자 1시간, 초읽기도 1분입니다. 네, 1분 5회가 주어지죠. 네. 네, 두 선수가 정말 상대 전적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첫 대결은 이제 97년 바카스베이 그 한중 천원전이었거든요. 네. 그 한중 천원전은 이제 바카스베이 우승자들끼리 한국과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그 우승자들끼리 대결하는 것인데 네. 그때가 이제 첫 그 대결이었고 그 천원전을 시작으로 2004년 출람의 8강전까지 이창호 구단이 20승 4패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예. 좀 중요한 판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이제 결승에서 창하오 구단이 이창호 구단과의 대결에서 좀 패하면서 좀 좌절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팬들은 그 전에 네이핑 구단의 좀 복수를 좀 그렇죠. 설욕을 창하오 구단이 해주길 많이 바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핑 구단의 다음 세대가 이제 창하오 구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창하오 구단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창호 구단의 벽은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창하오 구단이 또 대단한 점이 이창호 구단에게 그 정말 그 오랜 기간 좀 많이 좀 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중요한 대국에서 패하면서 좀 좌절을 많이 겪었는데 네. 2007년도 이제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또 이창호 구단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9승 9패 지금 대등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 네. 또 창호 구단의 또 정신력도 높이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좀 늦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에 네.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대적에서 열세라면 거의 천적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꾸 패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좀 기가 죽을 수 있는데 또 창호 구단은 또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위축되고 눌리는 건
이창호 구단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한국 기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창호 구단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또 마샤오춘 구단이죠. 아, 그렇죠. 예. 빼놓을 수 없죠. 마샤오춘 구단이 뭐 이창호 구단과 정말 그 중요한 대국에서 많은 패배를 당했는데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것은 그때 아마 세계대회 결승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이제 이창호 구단이 좀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샤오춘 구단이 혼자 막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창호 구단에게 반지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창호 구단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해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그만큼 마샤오춘 구단에게 실수를 좀 유도했다고 봐야겠죠. 대부분 중국 기사들이 이창호 구단에게 중후반 이후 역전패를 많이 당했죠. 그렇죠.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에게 좀 공황증이 있다 그러는데 네. 아마 중국 기사들이 이창호 구단에게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이 키워서 버리지 않고 바로 뚫었고 흙이 치받았습니다. 네, 지금 뭐 백이 막는 수도 두어지긴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초반이고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 나와서 키워버리고 백이 선수를 잡는 것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창하오 구단은 후수지만 두터운 쪽을 택했거든요. 이창호 구단도 또 두텀이라면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창하오 구단이 조금 더 좋아할까요? 네, 두 선수가 그러면서 좀 기품이 비슷해요. 네. 상당히 두텁고 좀 유연하고 그리고 성향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서로를 너무 좋아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반외에서도 좀 자주 어울리는 모습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는 이창호 구단이 한 살 많지만 거의 진짜 친한 친구 같은 관계였어요. 네. 아마 나이가 같았다면 좀 더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한국의 이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나이가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참 친한 관계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지금 바둑을 보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두는 수를 지금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바둑 공부를 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창호 구단이 8월부터 10월까지 인공지능 공부한 이후로 11연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있었네요. 예. 이제 큰 뉴스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창호 구단의 활약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도 인공지능 받아는 들였지만 따라하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접목시켜서 조금 이제 활용을 한 것이지 네. 그것을 맹목적으로 막 따라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도. 치받아서 귀를 확실하게 지켜뒀고요. 진출했습니다. 네, 백도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변화 살펴보시죠. 네, 서로 굳힘으로 춤을 네. 했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진행들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이을 수도 있었을 텐데
뚫는 건 이었죠. 네. 이어서 바로 뚫는 건 어땠을까요? 아, 뚫는 수요? 네. 뭐 뚫는 수도 뚫 수 있습니다. 이제 뚫게 되면 이제 이것을 끊고 이제 뭐 한 점을 잡는 뭐 이런 변화가 되겠죠. 뭐 이것도 뭐 실전에서 많이 뭐 두어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수도 이제 많이 두어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실전에 이제 흙이 끊고 네. 이제 여기서 백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실전처럼 막는 수가 있고 이쪽 나오는 수인데 근데 이 수가 좀 많이 두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수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큰 차이점이라면 선우수의 관계거든요. 네.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백이 맞고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에 비해 비교를 해보면 후수지만 두텁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곳을 나오게 되면 선수는 잡는데 또 그렇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선수는 잡지만 이제 이곳이 좀 엷은 의미가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창하구단도 상당히 두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수보다는 이제 두터운 쪽을 택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초반이고 지금 큰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이곳을 선수로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이곳 뭐 이런 곳 지금 큰 자리를 먼저 두는 것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 기풍이나 스타일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건 창하구단의 선택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지금 있어도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백에게는 이거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다 선수로 뒀고요. 그래서 뭐 이쪽을 두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모양 빠득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켰고요. 이것은 바로 지켜야 되나요? 지금 모양 봐서 뭐 이것도 좋은 자리인데요. 네. 근데 이것 두게 되면 이제 흙이 붙여서 아, 이걸 차단하기가 어렵군요. 차단하면 이제 끊게 되는데 백도 이거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흙돌이 네. 이곳에 있고 또 이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 점이 제압이 좀 잘 안 되는 형태고요. 네. 그렇다고 또 뒤로 봤자니 또 이곳 젖혀가게 되면 결국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흙의 자세가 너무 안성맞춤입니다. 공격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은 다가온 것은 이 흙에 대한 압박, 지금 공격을 노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수순이 진행된다면 공격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발은 느리지만 받아두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뒀죠. 네. 근데 이것도 예전에 바둑 이론이라면 당연히 이곳 갈라치는 수였죠. 지금은 두 칸 여유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흙이 다가오게 되면 뭐 두 칸이나 세 칸 네. 전개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수는 좀 잘 안 둡니다. 실전처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두는 수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붙이고 흙이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다가오는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백이 흙에게 좀 쫓기게 되고 흙에게 모양을 준다 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흙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있고 네. 이 백은 약한 돌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흙이 한 발 좁힌다면은 뭐 이곳 전개하고 여전히 또 침입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협공 당하는 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백은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두 칸을 둘 때도 있는데 예. 나를자와 두 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나릴자는 이제 이 흙의 형태가 하나 붙여서 교환을 해뒀기 때문에 귀 쪽에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릴자는 이제 이런 쪽에 침입하는, 그러니까 흙의 약점을 노리는 의미가 있고요. 네. 만일 백이 이곳 두 칸을 전개한다면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쪽을 띄고 이런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귀의 약점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흙이 이렇게 봤든지 뭐 이렇게 봤든지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이 나릴자에 비해서는 귀의 약점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네. 그러나 백도 중앙으로 나오는 데는 뭐 좀 발빠른 의미는 있지만 역시 이 귀 쪽에 흙의 약점을 좀 노리기 위해서 나릴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돕고 또 이렇게 벽을 세웠을 때 다음 침투까지 다 계산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은 백이 선수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곳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우변 쪽 흙의 간격이 넓어서 침입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공격이 잘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흑이 공격을 하더라도 뭐 이 백이 흑에게 큰 공격을 받을 또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부터 뭐 지금까지는 좀 평이한 진행이었다면 이제부터 뭔가 돌들이 부딪히는 그런 전투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반은 끝이 났고요. 승부처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순 계속 살펴보시죠. 이 차보다는 두텁게 이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벤트 대국이 있을 때 대부분 조은현 구단이 좀 많이 나갔다는 뭐 서봉수 구단이나 네. 최근에는 이창호 구단이나 창호 구단도 당연히 그 멤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의 나이가 이제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섰고요. 네. 이제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창호 구단은 계속 이 바둑 리거로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뭐 워낙 성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도 뭐 이 바둑 공부를 게을리지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흙이 위로 가는데요. 지금 흑돌이 계속 중앙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금 흑이 이제 씌우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곳에 돌이 와 있고 씌우게 되면서 이제 중앙 쪽 흑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백이 뛰어서 이 흑의 모양이 흑이 좋은 모양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지금 실전처럼 이제 눌러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창호 구단도 그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이죠. 네. 틈틈이 가벼운 운동은 게을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바둑 공부도 바둑 공부지만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백이 붙였을 때 안쪽으로 젖혀서 끊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는 수는 최강의 반발인 거고요. 네. 보통 이제 붙였을 때 흑이 뭐 젖혀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가장 무난한 진행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승부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때려낸 수가 좀 실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흑이
움직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려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때려내는 것보다는 이거 차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너무 쉽게 처리를 했군요. 예.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당장 이 하변 100석점의 생사도 문제고요. 백이 빵따냄 하긴 했지만 이 중앙 백 모양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창호보단 그 교환은 집으로는 상당히 손해인데 아낌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안쪽으로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강하게 두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네이핑 대처럼 이벤트 기전이 생겨서 이런 대결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그렇지만요. 바둑 팬들로서는 정말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대가 아니면 이런 선수들의 대결을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좀 쉽지 않아졌죠. 그렇죠. 근데 창호구단이 너무 쉽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호구단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둬야 할 자리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두어준다면 이창호구단이 편해지죠. 이제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으로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실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건 백은 뭐 네, 전체적으로 많이 엷어졌어요. 지금 하변 네. 쪽에서 흑이 100석점을 잡으면서 실리도 많이 차지를 했고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 악수견을 해주면서 집으로 좀 이득을 보긴 했지만 이 하중앙 쪽 백돌과 또 이 중앙으로 살아간 이 백돌이 상당히 엷어졌거든요. 네. 흑의 처리가 너무 잘 됐어요. 다 챙겨놓고 좌변을 돌봅니다. 자, 여기서 흑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큰 득을 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네, 지금 흑이 씌웠고요. 네. 예, 여기서 흑이 지금 실전에서는 그냥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쪽을 이렇게 막는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막게 되면 이제 백이 나오고, 막을 수 있나요? 예, 흑이 이제 막고 저치면 이제 있고, 예, 뚫고요. 예, 지금 흑이 있게 되고, 이제 백이 귀에서 살고, 예, 흑이 이렇게 두텁게 정리하는 뭐 이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흑백 간에 서로 둘 수 있는데요. 예, 뭐 이창호 구단은 가장 간명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사실 이렇게 복잡한 변화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네. 예, 좀 두텁게 두면서 간명한 쪽을 좀 선호하거든요. 네, 이었고요. 네, 이렇게 둬서 살아두었습니다. 자, 이제 흑이 씌웠는데 사실 이 근처 어딜 둬도 다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흑이 좀 더 네. 가는 것은 지금 이런 쪽에 백의 반발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갈라질 수 있군요. 예, 그리고 흑도 이런 쪽에 약점이 있어서 한 발 더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백도 이곳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도 선수고 이것도 선수여서 좀
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는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고 뭐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백도 실전 진행에서는 그냥 받아 두었는데 조금 발 빠르게 둔다면 백이 이 교환을 하나 하고요. 이곳 끊어지는 약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흙이 받아준다면 손을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두는 뭐 이런 선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그렇지만 창하 구단도 두터움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바둑을 10개 두기보다는 두텁게 그냥 받아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사실 이 정도면 연결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수로 뭐 확실한 연결이 된다면 네. 아마 이렇게 뒀을 겁니다. 지금 이수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수는 흙이 두더라도 한 수 더 둬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수는 연결이 좀 불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이제 흙이 붙여간다든지 붙여가게 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가야 되는데 뭐 끊기만 하더라도 뭐 이쪽도 단수 치는 것은 이제 뚫리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두게 되면 이쪽을 돌파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뛰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둔 것입니다. 네. 예. 자, 여기서 백이 이제 붙였는데 네. 보통 이 붙이는 수는 이 안쪽으로 젖히는 것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통 붙이잖아요. 아마 창하 구단도 이창 구단이 이 젖혀가는 네. 수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대국을 했기 때문에 서로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창 구단이라면 이수보다는 역시 이쪽 위쪽으로 젖혀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을 텐데 그리고 이수가 가장 또 무난했습니다. 네. 이제 젖혀간다면 백은 끊게 되고요. 이제 늘게 되고 단수 쳐서 이제 있게 되면 뭐 이곳 호구 쳐서 예, 뭐 가장 평범하면서 무난한 진행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진행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예상 외에 아주 대반격이 나오게 되죠.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네. 이창호 구단. 지금 사나워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공부하면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둑 보니까 또 조금 두텁게 두면서 침착하게 두다가도 좀 기회다 싶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하네요. 이제는 그럼 창하 구단이 예전 생각하면서 이창호 구단 잘 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겠네요. 예, 그러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뚫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네. 끊었을 때가 문제의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창호 구단의 이 수는 창하 구단이 좀 제대로 받았으면 꼭 성공적인 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는 이제 백이 이것을 때려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처럼 보여요. 이 흑안점이 움직여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때려낸 것인데, 근데 이 수로는 이것을 끼웠어야 되고요. 끼우게 되면 이제 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긴 여기서는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도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수가 정수예요. 왜 그러냐면 아. 때려내는 것은 차후에 흙이 끊고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있는 것이 정수고요. 이제 흙이 끊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 실리로는 흙이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백이 이제 꼬부리게 되면 이제 흙이 이곳을 이제 이렇게 받아 두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받아 두어야 되는데 네.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텀을 이용해서 아, 이쪽을 보게 예,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네. 늘게 되고요. 뛰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지금 이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보면 실리는 흙이 이득받지만 지금 이곳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백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이곳과 이곳. 사실 이것도 백이 이런 식으로 늘고요. 다 선수가 듣죠. 네. 정말 흙이 계속 버티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겠어요. 이국가의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백의 주변이 워낙 철벽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공격당한다면 흙이 상당히 좀 피곤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더라도 뭐 여기저기 살이 꽤 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이창호 구단이 어쩌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창하 구단이 이거 때려내는 수가 아주 큰 실수였죠. 여기서 이제 단수 치고 호구 친 수가 좋았고요. 지금 창하 구단이 이곳을 뒀는데 이 창하 구단이 사실 이 수는 상당한 집으로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쪽에 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흙이 뭐 이렇게 두고 네. 맞게 되면 하나 더 받아야 하는데요. 백이 이 교환을 하고 다시 한 수 들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수로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나중에 백이 이곳 구자에서 이곳까지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백권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교환되는 곳과 이곳과 비교를 해보면 실리로 얼마나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창호 구단이 큰 손해를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이 쪽 왔을 때 네. 이견을 하지 말고요. 참아두는 게 네, 나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제압을 해뒀으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게 또 무난한 길이었고. 예. 근데 이창호 구단이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갈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끄는 수가 뭐 최강이고요. 사실 뭐 이곳 날짜가 가장 일감인데, 근데 이 변화가 좀 창하보다는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붙여서 이제 끊게 되면 이제 이곳을 하나 단수 치고요. 네. 예, 이제 둬서 조여 붙일 수는 있는데 사실 백이 두터운 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두터움의 그 활용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리를 지금 많이 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진행이 가장 무난한데 이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진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어줘서는 실리로 재미가 없다고 예. 보고 일단 돌파를 했고요. 네. 네, 그렇게 뒀는데 사실 이곳 나오는 것은 흙이 이쪽을 이제 뚫고 나와서 바꾸치가 됩니다. 근데 바꾸치가 되는데 지금 이곳까지 교환이 되겠죠. 근데 흙이 이쪽 나와서 끝내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백이 흑석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기존의 집을 제하고 나면 아주 많이 늘진 예. 않았네요. 반면에 이 중앙 네. 쪽 모양을 보게 되면 원래 흙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형태인데 이 공배가 다 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변보다 이 중앙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흙이 먼저 차지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또 선수를 흙이 잡아서 네. 이렇게 늘게 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백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수가 안 된다면 지금 창하보다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 돼요. 지금 실전 진행에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이 창하보다는 너무 편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가 좋지 않다면 뭔가 비상수단을 찾아야 됐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버텼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제 흙이 때려내게 되고요. 이제 이곳 두게 되면은 이거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흙도 이렇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단수 치고 이게 선수면 또 이곳까지 선수가 단수 치고 되고요. 또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흙이 가만히 이어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쪽을 막습니다. 막게 되면 백이 이제 이쪽 찍고 이곳 한 집 내는 수가 있어서 지금 이곳과 그다음에 지금 이 하변 쪽 흙돌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중앙 쪽이 아직 이런 식의 그 나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곳 봉쇄가 좀 불확실합니다. 이것 좀 해보면요. 네. 날짜 구자하고 씌우더라도 이거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제 찝고 아, 그렇네요. 이럴 때 끄는 이런 반격 수단이 있어서 막상 이렇게 두어왔다면 이창호 구단도 좀 대응이 좀 쉽지 않았을 것 좀 같아요. 떨렸겠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창호 구단이 좀 비상시국이기 네. 때문에 이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좀 강하게 버텼어야 되는데 지금 실전 진행은 이창호 구단이 너무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밀었는데 네. 이렇게 두고 보니까 지금 뭐 백이 있더라도 이곳을 건너가게 되면 지금 이 하중앙 쪽에서 흙이 상당한 실리도 없고요. 백이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조금 뭐 끝내기로 이득을 본 것이 불과한데 그 대가로 뭐 이쪽에 약한 돌, 또 이곳이 이곳 돌과 연결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얇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창호 구단이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이 여기를 오긴 했는데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뛰고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이창호 구단이 다 둔 것 같아요. 지금 창호 구단은 실속 없이 이곳이 정리가 되면서 이창호 구단의 우세가 확실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실리로 큰 득을 봤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의 한중전 3라운드는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자, 이제 백은 하변 정리가 됐고 남은 곳은 좌중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흑돌을 잡고 늘어져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이 좌중앙 쪽에 흙이 약한 돌이거든요. 그러나 좌중앙 흑돌도 뭐 백이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주변의 팩도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흙이 약한 돌이 많다면 같이 공격을 하겠지만 네. 지금 뭐 흙은 좌중앙 쪽 흙돌만 수습하면 되기 때문에 뭐 수습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구로 탄력도 만들면서 끝내기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수습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뭐 실속을 챙기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곳이네요. 장구단이 끝내기도 겸하면서 네. 그리고 그것이 두터운 곳입니다. 네, 베개 아픈 곳을 계속 찔러가고 있네요. 네, 백이 끊기는 약점을 만든 만큼 간접적으로 보강을 했는데요. 예. 지금 창하보다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서는 이 바둑을 역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자중앙 쪽의 흙에 대한 약한 돌을 계속 압박하면서 좀 상대의 좀 실수를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지금 뭐 아주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흙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한중전, 뭐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 그 다음에 이창호 구단과 청아 구단, 좀 라이벌 전 성격이 상당히 강했고, 네.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바둑 내용은 좀 일찌감치 조은영 구단의 바둑도 그렇고요. 이 바둑도 좀 이창호 구단 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둑을 보면 참 이창호 구단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변에서 반발하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하 구단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기회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뭐 이창호 구단이 계속 리드해 나가는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흙은 이제 거의 타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판에서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 잘 공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뭐 실전에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공개 잘 되지 않았고, 근데 백이 뭐 둘 수 있는 수는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좀 더 강하게 두면은 이거 젖혀가는 수인데요. 네. 젖혀가게 되면 이제 흙이 끊고, 잡아야 예, 하는데요. 잡고 이제 뒤로 이제 돌려치게 되는데, 지금 백이 뭐 이쪽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공격이 잘 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흙이 이제 젖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흙이 이제 패로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흙이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백이 또 이곳에 손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흙이 중앙으로 한 수 더 들 수가 있거든요. 저 언제까지 패를 버틸 수가 네. 없죠. 만일 패감이 백이 많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버텼을 텐데, 지금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반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도 아주 기민한 수였죠. 네, 여기를 이쪽을 먼저 했죠. 예, 두고. 자연스럽게 또 네, 이렇게 안형을 모양, 만들었습니다. 끝내기도 겸하면서 네. 지금 모양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젖혀 이었고요. 이 약점이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 뭘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 끊어가는 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되면 백의 갈수가 필요한 예. 상황이어서 백도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하는 좀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했죠. 네, 결국 되돌아갔고요. 예. 예, 이제 꼬부려서. 예. 지금 머리를 내밀고 보니까 뭐 이쪽에서 안형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맛보기여서 지금 공격이 잘 되지 않는 형태고요. 지금 백 입장에서는 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해서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득 볼 때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당히 위협하면서 실리라든지 뭐 흙을 좀 다치게 해야 하는데 네. 흙이 워낙 단단합니다. 네, 그리고 흙이 지금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면서 네. 백의 집이 기대할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 좀 괴로운 상황인 거죠. 네, 파오하면서 흙이 미생은 됐습니다만 또 붙인 수가 네. 좀 몇 점이었고요. 이 수로 인해서 이제 이 끊어지는 수도 선수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키고 보니까 이제는 백이 더더욱 해볼 데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흙도 이 수로 인해서 거의 연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창하구 구단이 드디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인내하면서 두어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해볼 수 있는 곳, 지금 이곳을 두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잇고 이렇게 두어서는 이 바둑을 창하구 구단이 이길 수는 없어요. 집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둬서 이제 만약 흙이 끊어온다면은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겠다는 지금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수가 성립이 된다기보다는 안 되더라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선택이다. 예, 백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창호 구단은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가시죠. 안 끊었네요. 근데 바로 끊는 것보다는 지금 네. 한 칸 뛰는 수가 정수인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는 이창호 구단이 조금 손해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두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예, 지금 창하구 구단도 지금 이어서 둬서는 역시 어렵다고 보고 지금 네. 다시 버티는 선택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차이였기 때문에 한 번은 물러섰는데 이제는 끊습니다. 네.
창화구단은 이번 대회에 또 출전을 하면서 다른 의미로도 설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창호 구단과 대결도 있지만 예. 또 이번엔 부부가 함께 출전을 아.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중국 선수들 그 선수 명단에 네. 장시현팔단이 있거든요. 네, 그 창하구단과 장시현팔단은 또 부부 기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참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또 잘 네. 안다는 점이. 창화구단에게는 확실히 장점일 것 같은 게 그 이후로 네. 결혼하고 나서 성적이 꽤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연상 연하 커플로 또 알려져 네. 있는데 또 결혼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특히 프로 기사들이 결혼하고 나서 좀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요. 네. 그 중에 이제 창하구단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자, 지금 일단 어지러워진 것 같긴 한데 그래프는 차이가 없고요. 예. 그래도 우하기 패도 있고 백이 좀 뭔가 만들어낸 건 아닌가요? 일단 변수는 생겼습니다. 네. 그 변수라는 것이 지금 이 흙을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 흙돌이 아직 미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백돌과 그리고 지금 흙이 젖혀감으로 인해서 이 우변 쪽 백도 아직 완벽한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흙은 하나의 약한 돌이 있는 반면에 백은 양쪽에 지금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만들었지만 지금 백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손을 뺐습니다. 지금 이 하변도 급하고요. 이 우변도 보강이 필요한데 오히려 손을 돌려서 지금 중앙을 뒀습니다. 지금 우변도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자체로는 패가 되는 곳이에요. 수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창하구단이 중앙을 둔 것은 이제 패감을 없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변도 흙이 두게 되면 이거 패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도 지금 흙이 두고 있는데 이 형태도 지금 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패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 굿자가 좋은 맥짐이죠. 네, 지금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팩감이 없어요. 지금 이곳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배기 쪽을 두더라도 흙이 패를 해소하고 잡을 때 또 이곳까지 잡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이곳 전체가 훨씬 더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창하구단은 이곳을 뚫어서 이 흙 전체에 대한 생사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창하구단은 그냥 과감하게 패를 해소했습니다.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중앙도 터져 있고 이 패도 남아 있어서 잘 예. 잡히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어떤 팩감을 써도 흙은 불청하기 때문에 결국 이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중앙이죠. 네. 아, 세 점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수로 인해서 100 아. 석점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좀 회점을 잡게 되면 궁도도 워낙 커서 패와 상관없이 흙이 사는 모양이 됐습니다. 네. 대마가 완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창하오 구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창하오 구단에게 157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의 좀 완성으로 좀 끝이 났네요. 네. 자,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때 네. 100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뭐 이창호 구단도 뭐 이 수는 좀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욕심부려서 끊어가는 것은 백이 이제 이곳 구자를 하고요. 당장 이곳 차단이기 지켜야 때문에 하고요. 흙이 지켜야 되는데 이제 백이 이곳을 잇고 이제 흙이 호구를 치고요. 이제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이제 젖혀야 되는데 네. 백이 이제 뚫게 되면 아. 사실 이 진행은 흙도 좀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흙 전체와 이 백의 수상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좌중앙 흙돌도 아직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세가 많이 유리한 흙 입장에서는 이 진행을 반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이곳을 한 칸 뛰어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뭐 창하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어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패로 버틴 처절하게 버텼는데요.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이렇게 패가 되는데 이 패보다는 이제 이곳이 좀 더 낫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환되고 네. 맞고요. 지금 우변만 뭐 잘 해결되면 사실 여기 끊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백은 이곳과 이곳 양쪽에 약한 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약한 돌이 다 패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돌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흙이 이제 이곳을 지켰을 때 이 네. 패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이쪽을 단수 쳐서 산다고 하더라도 역시 역시 반대쪽. 실전처럼 이것도 패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쪽이 패맛이 났기 때문에 문제는 패감이거든요. 근데 이 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흙에게는 이 중앙 쪽에 이 백을 잡자는 패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패가 난다고 했을 때 백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호 구단이 이 두 곳이 아닌 중앙 쪽에 보강한 것은 패감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었고요. 상대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과감하게 이곳 패를 결행했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려갔죠. 네. 이제 구자를 했고요. 네. 지금 이곳 막는 것은 찝어서 역시 수상전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백도 딴에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 패를 들어갔고 여기서 참 어떻게든 한 패감이라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패감이 없네요. 패감이 거의 전무예요. 예.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백이 뭐 이런 쪽에 네. 패감이 상당히 크긴 한데 지금 이거 때려내게 되면 이 자체로도 워낙 크고요. 그리고 이 때려낸과 동시에 흙이 한 수 더 두게 되면 이 하변,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뚫고 나와서 두었던 수들이 다 잡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곳의 크기를 감당할 만한 패감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쪽을 이제 뚫는 수를 뒀습니다.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버리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흙을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집으로는 큰 득을 받고 네, 그리고 백은 이제 이제 뚫었죠. 마지막입니다. 예. 근데 이 흙 형태가 탄력이 너무나 많아요. 붙이게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백이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있고, 근데 이 수가 결정타였죠. 예. 이 수로 인해서 뭐 백이 뭐 이쪽을 이제 두고 뚫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끊게 되면 백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석점이 잡히는 순간 이제 흙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창호 구단이 더 이상 두질 못하고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자, 3라운드는 한중전으로 이제 두 판을 보내드렸는데요. 두 판 다 너무 쉽게 좀 승부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두 판의 대결 좀 라이벌전으로서 좀 기대를 많이 했고 네. 또 좀 재미있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은 두 판 모두 완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완승으로 끝이 났지만 또 라이벌전 아주 뭐 바둑 팬들은 또 재밌게 관전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중전을 승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준우승은 좀 아쉽죠. 특히 그 1라운드에서 그 일본에게 1대4로 패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패배였고요. 좀 아쉬움 많이 남지만 그래도 또 중국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2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종 의미를 거뒀고 차기 대회는 또 어떤 바둑 전설들이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대회가 네. 지금 1회 대회부터 지금 3회 대회까지 매번 이제 대회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4회 대회에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4회 대회 때는 또 한국이 다시 또 우승을 되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3라운드를 승리하면서 이번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다음 대회 차기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외 핑배 한중일 바둑 마스터스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